안녕하세요. 25년차 크리에이티브 디자이너 디자인 H입니다. 지난번 티저 영상 때 간단한 제 소개와 채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 본편 영상 하기 전에 개인적인 채널에 대한 생각, 그 다음에 앞으로 나올 영상을 보시기 전에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했고요. 좀 영상이 길어질 수 있는데, 만약에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분량 조절 실패가 될 경우에 편집을 통해서 예, 두 편으로 나눠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배경지 하나 샀습니다. 예, 지난번이랑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그냥 제 자리에서 했는데 그게 더 나은지 지금 배경지가 나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댓글에 달아주시면 예, 다음부터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처음 하는 초보다 보니까 좀 마음만 너무 앞서서 실수를 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어떤 분 영상을 봤는데 그분은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2달치 영상을 찍어 놓고 시간을 잘 맞춰서 업로드를 하시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좋은 노하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마음만 급해가고, 저는 좀 시간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영상 찍고 유튜브를 시작을 한 건데, 이제 갑자기 이제 일들이 좀 많아지니까 좀 영상 찍거나 편집하는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해지더라고요. 사실 이번 주에 좀 밤을 많이 새서 지금 상태가 되게 좀 안 좋은데, 다크서클이 정말 여기까지 내려와 있네요. 어쨌든 시작한 유튜브인데 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총 3가지고요. 첫 번째는 유튜브와 디자인, 두 번째는 흑수저 디자이너, 세 번째는 흑수저 대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유튜브와 디자인은 어떤 이야기냐면, 제가 유튜브를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한 건 사실 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한 작년 정도쯤에 유튜브를 재미로만 계속 보다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의 영상을 보다 보니까 유튜브가 그냥 재미로만 보는 데가 아니구나, 되게 흥미롭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유튜브를 하면 나는 어떤 거를 해서 사람들한테 보여지게 될까?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할 게 없더라고요. 이렇게 평소에 애완견을 키우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재미난 영상이나 편집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 제일 잘하는 게 디자인인데, 그 디자인을 이렇게 영상에서 어떻게 보여줘야 될지에 대한 답이 잘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유튜버라는 게 영상을 소개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좀 전문적인 냄새도 나고 전문적인 좀 이렇게 느낌이 좀 나야 보는 분들도 제가 되게 좀 잘하는 사람이구나, 전문가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 텐데, 그냥 자기 생각만 나와갖고 막 하는 얘기는 좀 이렇게 필요 없는 정보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 사실 좀 고민을 했었고, 디자인을 제가 못해서가 아니고, 이 디자인이라는 게 굉장히 주관적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 상업예술이 이렇게 비용을 받고 제작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파인아트, 순수예술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제가 아무리 좋은 디자인을 이렇게 배치하니까 예쁘죠라고 해도 보는 사람이 아름다움에 대한, 미에 대한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좀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완전히 접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굳이 이런 걸 갖고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한 10 몇 년 정도 됐죠. 한 2005, 6년 정도쯤에 제가 강남에 디자인 회사에서 이제 매니저로 일을 할 때 네이버 지식인에 글들이 올라오는 거를 좀 우연히 봤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이제 지식인을 활동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지식인을 디자인 카테고리를 정해 놓으면 그쪽 관련된 고민글들이 올라오는 걸 보고, 전부 다는 아니고 그 중에 약간 좀 동병상련이라고 저처럼 힘들게 디자인을 하고 고민하는 친구들의 글이 올라오는 걸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해주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되게 그 정성스럽게 답을 좀 잘 해줬어요. 저도 아무래도 이제 힘들게 디자인을 시작을 했으니까 얘기를 이제 좀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하나하나 해주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뭐 한두 개였다가 이제 조금 계속 그런 글들이 올라올 때마다 답을 달아주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그 글을 보고 그 메일이나 쪽지를 너무 많이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업무에 좀 지장이 있을 정도로 너무 많이 와서 뭐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고민을 좀 했었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비전공자들, 특히나 디자인을 대학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공부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선후배가 없어요. 물어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선배들도 많고 선생님도 계시고 뭐 교수님들도 계시니까 여쭤볼 때가 많지만, 비전공자들이나 다른 데서 학원에서 공부를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자존감도 좀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어디다 좀 물어볼 데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데다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보고 옛날 생각이 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공부를 할 때 누군가 좀 이런 힘든 상황을 좀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얘기를 또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어서, 그냥 이렇게 매몰차게 그렇게 그냥 딱 되돌았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카페를 만들었어요. 카페를 하나 개설을 하고, 거기서 회원수들도 꽤 됐었는데, 그 회원들이 질문을 하면 거기서 대답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제가 작업했던 거 올려주고, 좀 도움될 만한 이야기들 좀 해주고, 뭐 정모도 했고요. 정모를 한두 번 정도 했는데 꽤 많이들 참석들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따로 비용 안 받고, 제가 이제 비용 다 내고 이제 강의실 하나 빌려갖고 제가 얘기 좀 하고 식사도 대접하고 그랬었거든요.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나서 그런 컨텐츠를 갖고 유튜브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관련된 영상을 한번 찾아보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뭐 디자인 관련된 영상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뭐 국내 이렇게 다 뒤져봤거든요. 근데 뭐 예상은 했지만 거의 대부분 그 디자인 관련 툴, 그러니까 포토샵, 일러스트, 인디자인, 뭐 영상 관련된 이제 요즘엔 그게 훨씬 많은데 뭐 프리미어, 애프터 이펙트 이런 쪽 영상이 거의 대부분이고, 제가 원했던, 그러니까 제가 보고 싶었던 디자인을 잘하는 분들, 그러니까 뭐 거의 그 실장급 이상쯤 되는, 거의 뭐 회사 대표쯤 되는 분들이 얘기하는 디자인의 노하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디자인을 잘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못해서가 아니고, 그냥 제 생각에는 못해서가 아니고, 굳이 뭐 이 경력 돼서 이 정도 나이 먹어갖고 그런 얘기 또 뭐 유튜브에 할 필요 있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많이 바쁘신 분들이니까 이제 저처럼 좀 시간이 좀 많지 않으실 테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뭐 대한민국에 세계 디자인을 잘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뭐 하고자 하면 많은 분들이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유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컨텐츠를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할까라고 좀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그 툴을 다루는 것처럼 그 툴은 그 어떤 메뉴에서 이걸 누르고 이걸 하면 이렇게 되고 돌아가고 회전하고 뭐 커졌다 작아졌다 이제 이게 되는데,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좀 애매모호하거든요. 그 기준 자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포스터를 만드는데 크기는, 비주얼 크기는 이 정도로 하고 여기 카페를 넣어서 여기에 뭐 섀도우를 주고 그림자를 줘서 컬러는 뭐 블랙으로 하고 뭐 서브 카피는 여기다 놓고, 자 되게 멋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해서 그걸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뭐 네 기준이지 뭐 내가 보기엔 하나도 안 이쁜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애매하다는 거죠. 특히나 상업예술은 그 돈을 지불하는 클라이언트를 기준으로 디자인을 하기 때문에 그 기준이 훨씬 더 모호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보기에 도대체 뭘 보고 저게 이쁘다고 얘기를 하는 건지라고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유튜브를 통해서 디자인의 어떤 멋진 완성도, 그러니까 뭐 멋진 컬러, 멋진 레이아웃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할 게 아니고요. 예전에 했던 작업들을 보여드리면서 이게 어떻게 탄생을 하게 됐고, 이 컨셉은 어떻게 만들었고, 이 아이데이션은 어떻게 됐다. 그 직원들하고 어떤 미팅을 해서 그
이야기를 좁혀서 광고주에게 어떻게 설득을 하고 이런 디자인을 만들겠다는지 이 위주로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제 앞으로 보여드릴 디자인이 뭐 제 기준에선 다 제가 낳은 자식들이니까 멋있지만 보는 분들 기준에서는 생각보다 별론데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멋진 디자인, 아름답고 예쁜 디자인을 보여드리려는 게 아니고 그 디자인이 나오기까지의 디자이너들이 겪었던 그런 한 통, 굉장히 고생스럽게 아이데이션을 하는 과정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그러니까 정말 현실적인 현장에서의 디자인 과정을 좀 프로세스를 보여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걸 좀 보여드리면 진짜 현장에서는 저렇게 디자인을 하는구나. 나도 나중에 저런 현장에서 경험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야지 뭐 이렇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했고요. 사실 이 부분은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진 않아요. 왜냐면 디자인을 잘하는 사람이 두 부류거든요. 제 생각에는. 전에 있었던 회사 사장님하고도 대표님하고도 굉장히 그 부분 때문에 많이 충돌이 있었는데, 저는 디자인을 할 때 컨셉하고 기획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쪽 사장님은 미적 감각을 되게 그러니까 비주얼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되게 충돌이 좀 많았었는데, 그거는 뭐 어떤 게 더 맞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자인이라는 게 내 기준으로 잘하는 게 아니고 광고주가 원하는,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기준에서 잘 만드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광고주들이 원하는 내용을 디자이너가 들어서 내가 내 스킬을 가지고 완성도 있는 디자인을 만들어서 클라이언트들한테 납품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돈을 받고 일을 하는 상업예술인 거죠. 제가 이제 예전부터 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예를 들어서 90년대 초반에 주라기 공원이라는 영화가 나왔죠. 진짜 영화계, 전 세계 영화계의 패러다임을 바꿨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엄청난 명작인데, 정말 사람들이 많이 놀랬던 게 공룡을 만든 CG팀들한테 정말 많은 찬사를 보냈는데, 예전만 해도 공룡이나 그런 뭐 터미네이터 같은 경우를 봐도 그전에는 이제 CG가 없었기 때문에 스탑모션 애니메이션이라고 이렇게 툭툭툭툭 끊기는 그런 애니메이션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영화에 직접적으로 접목으로, 물론 터미네이터 2가 먼저 하긴 했지만 주라기 공원이 완전히 완성도 있게 잘 만들어서 뭐 엄청난 찬사를 받았잖아요. 흥행도 잘했고. 근데 그 영화를 누가 만들었느냐, 뭐 딱 한 단어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스티븐 스필버그가 감독을 했고, 정말 멋있는 공룡을 만든 CG팀이 있고, 뭐 촬영, 조명, 뭐 홍보, 마케팅,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배우들도 있고, 뭐 영화라는 게 종합예술이니까 딱 누구 거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감독이 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디렉터가 되고 싶었던 거죠. 디자인 회사의 명함을 보면 거기 이제 실장님들은 대부분 아트 디렉터라고 써 있고요. 대표님들은 대부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라고 써 있거든요. 제가 이제 영상 처음에 인사할 때 뭐 시각 디자이너 또는 그래픽 디자이너입니다 라고 얘기 안 하고,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티브 디자이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툴을 다루는 디자이너였지만 스티븐 스필버그처럼 디렉팅을 하는 감독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라는 게 모든 걸 다 총괄하는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디자인 보통 큰 프로젝트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팀을 이루어서 작업을 하는데, 뭐 카피라이터도 있고 뭐 디자이너들, 뭐 기획, 영업, 제작 다 있는데, 근데 거기도 디렉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디렉터가 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선택의 문제인데, 저는 이제 공룡을 잘 만드는 사람보다는 감독을 하는 그런 총괄을 하는 디렉터가 되고 싶어서 이제 그쪽으로 좀 포커싱을 좀 많이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영상들을 좀 보여드릴 때 그런 좀 미적으로 너무나 막 멋있는 그런 영상이 아니라서 보시고 실망하실 수는 있겠지만, 제가 이제 디자인을 시작을 하고 한 7년 정도쯤 됐을 때, 진짜 전 되게 늦게 눈이 떴는데 7년 정도 됐을 때 그 눈이 딱 떠지면서 이렇게 디자인 디렉터가 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디자인을 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고 디자인을 잘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지만,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방법은
엄청난 뛰어난 그 뭐 오퍼레이팅 실력을 갖고 있지 않아도 뭐 머리가 좋지 않아도 아이데이션을 접근하는 방법을 잘 만들어 나가면 충분히 디자인을 잘하는 디자인 디렉터가 될 수 있다는 거를 꼭 알려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으시면 앞으로 제 채널을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걸 제가 알려드리면 보시는 분들이 디자인 관련자 분들이겠지만 그동안 알고 있었던 좀 디자인에 대한 개념이 좀 바뀌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그 모든 디자인이 다 큰 프로젝트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사실 큰 프로젝트 한 지가 되게 오래됐는데 작은 프로젝트를 하면 다 해야죠. 혼자 이제 의뢰인하고 전화 통화도 하고 작업도 하고 이제 납품도 하고 인쇄 감리도 보고 그게 당연한 거고요. 하지만 우리는 큰 도전을 하기 위해서 좀 더 좋은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시죠.